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올 시즌 공격 성공률은 49%. 백악선 오른쪽 이동 공격 들어올렸고 신영경 머리 위쪽 3단 짧은 볼 세팅 에이크 네. 깔끔한 마무리. 이다연 서브로도 흐름을 이어나가게 될지 성적차입니다. 신영경 놓쳤어요. 서브 득점. 네. 정윤주 선수가 본인한테 오는 건 받아줘야 돼요. 장효진이 한 경기에 한다는 승점이라면 참 의외입니다. 맞습니다. 어렵게 살리고 넘어갈 듯 2대1의 싸움. 건져 올립니다. 잽스텝 바로 돌려 때렸어요. 이런 공격수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바로 때리는 이 공격을 와. 보여주는데 네. 성공률은 아주 높고요. 원래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만 왼손을 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세트 41% 직선으로 변형합니다. 시석공 잡을 수 없습니다. 고예림 선수가 초반부터 활약을 펼칩니다. 맞습니다. 전이에는 윗파위 긴 서브 고수빈 받고 어렵게 연결이 됩니다. 하이볼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공격 범실입니다. 맞습니다.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회전 서브 튕기고 다시 넘어갑니다. 현대건설 찬스볼 왼쪽 킥오프 윗파위 블로커 한 명만 달고 뜹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전이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고예림이 계속되는 서브 낙고 빠른 비석공 이것마저 처단합니다. 이다연 막판에 맡깁니다. 바로 토스 살짝 빗나갔어요. 떨어집니다. 벽이 높습니다. 블로킹 하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뚝 떨어지는 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3단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 시즌 첫 선발인데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클 거고요. 서브를 넣는 동안 연속 9득점입니다. 맞습니다. 1세트 초반 한국생명 리시브 라인이 요동칩니다. 지금도 흔들렸고요. 주축 짧은 3단 다시 현대건설 2단 패스 웨이트 흥국생명 선수를 넉넉히 당합니다. 김영경 선수가 이제 국내 복귀 이후로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셋포인트 자세 잡고 때립니다. 잡혔어요. 블로킹으로 1세트를 끝냅니다. 현대건설 2세트를 가져갔던 현대건설입니다. 최은지 선수가 나섭니다. 중앙 백어택 역동작 살렸어요. 자, 왼손으로 살렸고요. 고예림 대각선 떨어뜨립니다. 1세트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원래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이걸 과연 따라가서 올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약간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자, 잘 따라가서 올려줬고 또 고예림 선수도 과감하게 잘 때려줬습니다. 최은지가 달립니다. 우회전 서브 좋아요. 노마 후위로 수비되죠? 견고한 수비. 정윤주 백어택 나갔어요. 안쪽과 바깥쪽 바뀝니다. 네. 짧은 거리 흔들리는 리시브 윗파위 2단 각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고은 뿌려줍니다. 왼쪽 코너로 떨어집니다. 속임 동작이 통했습니다. 벗어나자 이고은 세트가 자책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양현희의 서브 튕겼고 오른손 살릴 수 없습니다. 서브 득점. 네. 양효진 개인 통산 서브 성공 350개를 달성합니다. 이제 블로킹을 넘어서 서브로도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20%. 마지막에 힘 조절을 합니다. 중앙 백어택 맞죠. 뒤쪽 수비 팔을 펼치면서 3단 손가락 3개 띄우고 시간차 최은지 윗파이가 거들어줍니다. 고예림 비껴 때립니다. 네. 서브는 모마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정현주 쳐다봅니다. 고예림 이 블로킹으로 올 시즌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제 올리고 있는 고예림 선수인데 이쯤 되면은 이 선수를 선발로 진작부터 네. 넣었어도 될 수 있을 시청자 법한. 여러분이 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15대 12 이장현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에이크 피치 좋아요.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이 나와주려 합니다. 이다연 바로 출발합니다. 조수빈 2공 거쳐 오른쪽 피치 단독 가로막기 윗파위 쳐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읽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좀 당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배가 봐줍니다. 제대로 잡았습니다. 감독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 연승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고 빠른 서브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서브의 효과를 봅니다. 미담았습니다. 19대 14. 셋업 오른쪽 이동. 앵글샷이었는데 너무 많이 꺾었어요. 5점 차에서 최은희의 서브. 왼쪽 위파위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잘 안 보여요. 들어올리는 수비 이고은 거쳐 다시 한번 오른쪽 찔러줍니다. 되죠. 직선 강타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갈까요? 이병렬 오랜만에 공격 시도 앵글샷. 바로 세전입니다. 낮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위파위 위치를 가리지 않고 활약을 펼칩니다. 이용하는 선수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요. 밀어넣기 정면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김수지. 오버핸드 리시브. 왼쪽 고혜림. 수비 좋아요.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하이볼 야, 여기도 수비 좋습니다. 살리고 올라갑니다. 돌려 때렸던 고혜림. 결과는 아웃입니다. 이 현대건설의 응원단도 만만치가 않아요. 짧게 떨어지는 버블선 띄우고 그렇죠. 2세트 모모가 마무리 짓습니다. 김영경의 서브 잘 떨어집니다. 오른쪽 모마 마운드 됐고요. 어허. 손끝에만 걸렸어요. 자, 오히려 김연경 선수가 잡았다면 잘 잡았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수빈의 수비 실패. 오른쪽 대각선 주저앉아서 리시버합니다. 중앙 백어택 통하질 않았고요. 그냥 상단. 이고은 띄워줍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180도 회전. 안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푸시 넘겨야 돼요. 자, 바로 더 넘기죠. 길게 역습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마 선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특화돼 있어요. 많이 넘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모마 선수고요. 마치 몸 푸는 것처럼 그냥 두 손으로 왜냐면 밀었습니다. 나한테 넘길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굉장히 환하게 웃습니다. 문지현 선수가 정확한 공격으로 이어갔습니다. 짊어지고 연타. 많이 부딪히죠. 네, 3단이에요. 서로 마이볼을 외쳤습니다. 스파이크 직선 살리지 못합니다. 고혜림의 연속 득점. 서브도 고혜림. 오른쪽 이동 손끝에 살짝 걸렸습니다. 중간점 스파이크 잘 됐고요. 침착하게 세더 오른쪽 이동. 다시 한번 위파위 뿌려줍니다. 정현주 팀 공격.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다벨 페이트 좁은 틈을 파고듭니다. 한국생명은 이제 이 사이드 공격수들이 뭔가 모르게 자리가 잘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빠른 템포로 쏩니다. 잘 들어갔어요. 언더핸드 토스. 백어택.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모마. 11대 7. 쫓아가는 한국생명. 볼을 깎습니다. 짧게 에이퀵. 팬케이크 수비. 부지런히 만들어 갑니다. 모마 대각선. 이번엔 안쪽. 5점 차. 길게 떨어집니다. 서브에이스. 상대전에서 뭐 서브도 더 좋고 리시브, 블로킹도 더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나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연경 잘 떨어뜨립니다. 시간차 고혜림 터치아웃이죠. 전해입니다. 공격 스윙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자릿수 점수를 뽑았습니다. 끌어올렸고 어택 라인을 넘어서 토스합니다. 정윤주 짊어지고 연타. 찬스를 잡습니다. 모마 오픈. 숨 맞고 바깥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했어요. 자, 모마 선수가 지금 김수지 선수 손에 맞았네요. 그 와중에 꺾었네요. 그러니까요. 서브는 김수지 길게 빼줍니다. 높아요. 밀어넣기 아래쪽에 기다립니다. 아하, 들어왔어요. 네. 머리를 잡아 뜯습니다. 모마.
이게 포물선이 좀 짧을 때는 낙구 지점 포착하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의 회전이 많으면서 분명히 쫓아가는 득점. 이영주 백터스 오른쪽 이동 속도는 떨어집니다. 중앙에서 모마 2단 오픈 스파이크 킥오프 마침포를 고예림이 찍습니다. 잘 떨어졌고요. 달립니다. 각도가 없어요. 살리지 못합니다. 교체 출장한 박수현의 서브 득점. 오늘 서버의 얼굴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번 고예림 선수 쪽으로 겨냥을 하다가 지금은 중앙이었어요. 맞습니다. 박수현의 서브. 전진 스텝. 고예림의 반격. 블로커 손 맞고 떨어집니다. 볼을 깎습니다. 중앙에서 등장합니다. 오! 흔들렸어요. 왼손 처리. 밀어넣기. 중앙에 양효진이 있습니다. 넘어졌고 빠르게 전환. 건너있는 토스. 위파위 결국 뚫었습니다. 23대15. 김연경, 양효진, 모마 모두 벤치에 있습니다. 어려워요. 정윤지의 얼굴 맞고 떨어지면서 경기 종료. 세트스코어 3대0. 현대건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올 시즌 리그 1위 흥국생명을 처음으로 꺾습니다.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과의 현대건설의 3대0 완승입니다. 오늘 고예림 선수와 위파이 선수가 50%의 공격 성공률로 각각 13득점, 12득점씩 책임지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흥국생명, 피치 선수가 팀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졌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금요일을 책임지는 두 센언니와 함께합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힘차게 금요일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확인해 봤는데요. 빅매치 승자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제 선두를 석점 차로 추격하게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공수가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던 현대건설인데 좀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빅매치에 걸맞는 경기는 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도 정진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안 나온 그 게임에 시즌 첫 선발을 출전한 고예린 선수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사실 선발로 뛰는 것과 좀 백업으로 뛰는 게 좀 차이가 큰데 훈련 과정도 좀 다르고 비디오 미팅에서도 좀 집중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다를 거고 또 가장 큰 거는 마음가짐일 텐데 고예림 선수는 주전으로 뛴 경험도 많은 데다가 또 벤치에서 다른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또 그 결과가 오늘 좀 잘 나온 것 같고 또 모마 선수가 부진한 가운데 13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을 했고요. 또 두 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오늘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줬는데 강성현 감독이 정지훈 선수의 부상으로 좀 고민이 깊었다고 하셨는데 고예린 선수가 오늘 그 못지않은 역할을 좀 잘 해줬습니다. 확실히 고예림 선수가 그동안 웜업존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MVP죠. 고예림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출장이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소감을 먼저 들려주십시오. 저희 팀의 주전 선수 이제 지훈이가 빠져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빵꾸가 안 나도록 약간 더 하려고 약간 조금 더 텐션을 계속 올리고 팀에 더 스며들려고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리시브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일단 어떤 걸 가장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워낙 저희 팀에 좋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는 거에서 먼저 신경 쓰고 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공격적이게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고예림 선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FA잖아요. 네. 이게 좀 본인이 이제 이번 시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약간 사실은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제 실력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긴장되는 것 때문에 몸도 많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신이랑 이기는 방법도 조금 배운 것 같고, 네, 그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소속팀 현대건설도 당연히 올 시즌 우승 후보지만 상대했던 흥국생명도 정관장에게 지기 전까지 또 연승 행진을 이어나갔잖아요. 오늘 3라운드의 코트 위에서 직접 피부로 부딪혀 보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흥국생명이랑 할 때 네. 이렇게 장시간으로 제가 출전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관중석에서도 되게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막 더 이렇게 더 흥분을 하면서 더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도 역시나 강팀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시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서 예. 뭔가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팡팡을 한 것 같은데 이 팬분들은 또 고예림 선수의 인터뷰를 굉장히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또 코트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항상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또 승리 이후에 인터뷰 하다 보니까 팬들 말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어요? 오랜만이라 그냥 저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주위 분들 모두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예림 감사합니다. 선수 자주 봐요. 네, 시즌 첫 선발 출장에서 정말 팀 승리를 위해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고예림 선수인데요. 앞으로 코트에서 더 오랜 시간, 또 많은 시간을 또 볼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한편 흥국생명 역시 투투쿠 선수의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러 선수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해봤지만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오늘 투투쿠 선수의 장기 결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빠졌다고 오늘 흥국생명의 코트가 좀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부본단장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투투쿠 선수의 공백을 좀 문지훈 선수나 최은지 선수, 김다은 선수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문지훈 선수 오늘 5득점에 성공률 40%였고요. 또 최은지 선수는 2득점에 성공률 22%, 또 김다은 선수는 오늘 득점이 없었고 성공률도 또 없었고요. 또 세 선수가 뛰기는 했지만 확실한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2세트에는 최은지 선수가 아웃사이더로 나서면서 정유 선수를 앞포지로 기용하는 선택도 해봤는데 리시브 부담이 좀 두들면서 공격에서는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이었지만 힘이 너무 들어가면서 범실이 좀 6개로 많았고요. 오늘 9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6%를 기록을 했고 또 흥국생명 오늘 최다 득점이 미들블로커 피치 선수였거든요. 공격수 한 자리에도 누가 들어올지는 더 써봐야겠지만 대안을 빨리 찾지 못한다면 연패가 아마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아본단자 감독의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또 투투쿠 선수의 공백을 또 말끔히 지워줄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2위 현대건설이 선두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격차를 3점 차로 좁혔습니다.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자부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취재해 주셨다고요. 네, 주간 배구계를 달군 화제가 두 가지였는데 남자부에서는 KB 손해보험의 대표팀 감독 내정 논란이 있었고요. 여자부에서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에서 흥국생명의 역대 최다 타이 연승 기록을 저지한 정관장의 경기 결과보다 경기 도중에 일어난 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이 화제가 됐었죠. 해당 상황 그리고 구단과 연맹의 대처, 상벌이 개최 예정까지 좀 쭉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당시 경기는 이런 상황이었죠. 2세트 19대 17 정관장이 앞선 상황에서 정관장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다니엘레 코치가 상대 선수단 쪽으로 넘어와서 뒷짐지고 고이진 감독과 전형화 부심을 보면서 뭐 하나 살피는 듯한 이 액션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 현장 중계진들도 배구 경기에 나와선 안 될 장면이다 꼬집었고 경기 후에 여러 언론에서도 정관장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이러면서 조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적절한 행동이 좀 도마 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죠.
이날 이 경기가 끝나고 스페셜 V에서도 박미인 위원과 박철우 위원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김유리 위원도 이 장면 지금 보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스태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배울 게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이 논란이 끝난 이후에도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 흥국생명 구단 측에서 곧바로 다음 날 좀 조치를 취했어요. 네, 사건이 그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계속 며칠 이루어지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흥국생명 구단 측에서는 코치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고 그리고 코치가 통역을 통해서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구단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쉽게 일단락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연맹이 26일 상벌위를 열어서 이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개최 예정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끝난 경기였죠. 현대건설과의 경기 1, 2위 대결을 앞두고 흥국생명 아본단자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이런 인터뷰 시간이 있는데 이때 지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치의 행동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상대 감독에도 사과를 드렸다. 경기 중에 코트를 넘는 일 넘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딱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논란이 아직까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좀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 발생 직후에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이 발생했으면 일단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인데 대응을 제대로 했냐? 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먼저 구단의 대응은 적절했냐입니다. 흥국생명 구단의 대처가 이제 구단이 코치에 엄중 경고를 했다, 구두 경고를 했다 수준으로 끝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배구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고 여러 원로 배구계 감독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배구계 현재 그리고 후배 이 지도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구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취재했는데 배구계 관계자들 다수 의견이 구단 차원에서 최소 한 경기 정도는 벤치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경기에 나온 것 보고서도 또 놀랐다고 조금 전에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코치가 이제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구단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 또 이제 구단이 코치가 해당 당사자였지만 그 상대 감독에게 사과를 하는 거는 코치 이전에 코치를 데리고 있는 아본단자 감독이 감독 대 감독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감독이 설명을 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코치가 이제 직접 당사자니까 고희진 감독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전반적인 거죠. 네, 구단이 이 구두로 엄중 경고를 한 것도 조금 약하지 않나 좀 이런 의견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이 감독도 역시나 이 고희진 감독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심판의 대처 역시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구단의 대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있을 때 현장 관계자들은 연맹과 심판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들은 이 경기 중에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이 코치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행동을 했고 상대 코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연맹이 보통 경기가 있으면 경기 다음 날 오전에 경기 리뷰를 하면서 판독에 대해서도 옳았냐 틀렸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연맹은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의견 심판에 대한 징계 회부 의견이 나온 것을 잘 인지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 상황이 심판을 상벌위의 징계를 상벌위 회부해서 징계를 논의해야 될 수준이었냐. 당시 상황을 다시 되돌려 봤다고 합니다. 줄리 네. 영상을 보면서. 그랬더니 다니엘레 코치 행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전영아 보시면 등을 돌리고 이제 고이진 감독과 얘기를 네. 하고 있었고 뒤쪽에서 일어난 상황이었고 고이진 감독 표정이 이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끝난 일단락된 상황이 일단락된 상황이어서 이 부심이 해당 경기 그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상황 판단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징계위원회 상벌위에 회부하거나 징계를 검토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연맹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심판이 이렇게 경기 중에 코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규정을 벗어난 행동들, 선수나 혹은 감독들은 코치들, 그리고 경기 중에 경기의 모든 관계인들이 어떤 돌발 상황을 일으켰을 때 제재하는 게 소극적인 사례가 꽤 있었다라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맹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현장이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요. 당시 뭐 상황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연맹의 이런 좀 결론에 대해서 김유리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심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는 뭐 선심, 뭐 주심, 그리고 감독관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또 보는 눈이 많은데 뭐 당사자가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좀 어느 정도 될지 좀 예상이 됩니까? 자, 이제 외국인 코치가 상벌위에 회부되는 건 최초의 사례라서 징계 수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벌위는 26일 열리고 그런데 상벌위 회부 근거는 연맹 경기 규칙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이 규칙 규정에 따라서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경기장 난폭 행위 및 위협행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벌위에 회부가 됐고 그런데 이 코치가 감독도 아니고 코치가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과거의 유사 사례에 근거해서 아마 징계 수위가 나올 것 같은데 코보 상벌 규정과 과거 유사 사례를 비추어 보면 선수 또는 코치진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행위를 했을 때 3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제재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제재금이 나올 수 있어 부과될 수 있어서 이 정도의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다니엘레 코치는 일단 그 상벌이 회부되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고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을 왜 못하는지를 사유서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 상벌위원회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주간을 달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네, 그 이제 KB 손해보험 대표팀 감독 빼오기 논란은 일단 이게 철회가 되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 흥국생명 이제 다니엘레 코치 사례는 이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또 이 코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상벌위를 통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정말 궁금해지고 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26일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좋은 이슈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가끔 이렇게 돌발적인 변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주 주민에는 더 밝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주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6연승에 도전하는 정관장과 11연패 탈출을 노리는 GS 칼텍스가 만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분은 이틀 연속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팸 전원 정관장이 GS 칼텍스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장일치면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김유리 위원이 정관장을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보시죠. 흥국생명의 연승을 좀 제지하고 5연승을 하고 있는 정관장이랑 11연패를 하고 있는 GS 칼텍스의 경기라서 저는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정관장이 정말 원팀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감독과 선수들이 좀 진지한 대화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승도 하고 있고 팀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경기력도 좋아지는 건 또 분명하고요.
또 특히 매 경기 좀 강하다고 느꼈지만 부키리치 선수와 메가의 쌍포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진 느낌이고 또 14연승을 하던 흥국생명을 잡으면서 5연승까지 했으니 뭐 자신감이 더 올라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직전 경기만 해도 이 두 선수가 54점 합작을 했고요. 또 성공률도 47%를 넘었는데 선수들이 좀 스스로 무너지는 범실만 안 한다면 뭐 이기지 못할 팀은 없을 것 같고 또 반면에 GS 칼텍스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 없이 실버 혼자서 47점을 했잖아요. 안 그래도 높은 점유율로 실바 선수에 다 몰리는데 선수들이 좀 실바 선수만 쳐다볼 게 아니라 뭐 세터는 공분배를 좀 잘해야 되고 다른 국내 선수들이 좀 득점으로 가담을 해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좀 노력을 해서 실바 선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상승세에 있는 정관장이고요. GS 칼텍스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7시즌 만에 7연승을 바라보는 현대캐피탈이 치열하게 3위 경쟁 중인 우리카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는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네요. 현대캐피탈의 예상 승리 확률 66.7%였고요.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이번 시즌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씩 나눠 가진 두 팀인데요.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조금이지만 더 우세하다고 많은 스팸들이 봤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지금 서브와 블로킹 부문에서 1위거든요. 당연히 이제 서브가 강하니까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그러니까 블로킹 면에서도 예측이 쉬우니까 이런 예측이 나왔을 텐데 일단 서브 블로킹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공격 삼각 편대가 탄탄하다는 건데요. 공격 성공률 1, 2위 허수봉과 레오를 필두로 해서 신펑이 있고 신펑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정광희 선수가 있고 또 정광희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신펑 선수 이렇게 공격 조합이 공격 삼각 편대가 누가 들어와도 착 들어맞는 이런 느낌이고요. 조직력이 이제 강하니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포지 스파이커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두 가지 포지션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이 선수가 있죠. 허수봉 선수가 있는데 허수봉 선수가 1, 2라운드 MVP 활약을 했고 그런데 3라운드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1, 2라운드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치를 봤더니 3라운드 현재까지 공격 성공률이 56%, 1, 2라운드와 비슷하고요. 리시브 효율은 35%로 1, 2라운드 때보다 좀 더 높아졌어요. 지금 5% 정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까 공격진도 탄탄할 수밖에 없고 확실한 에이스 허수봉을 필두로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선수들. 블로킹도 좋고 서브도 좋고 공격 삼각 편대도 이렇게 탄탄하고 그래서 승리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서브와 블로킹, 공격 무엇 하나 둘째가라면 서로 현대캐피탈입니다. 이 선두 자리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상대 우리카드 역시 3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경기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호건 캐스터와 윤봉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